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분석 자료, 바로 생명과학 분야의 핵심 기업이죠. 바이오테크네, 티커는 페크인데요. 이 기업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는요, 이 자료를 통해서 바이오테크네의 사업 모델, 또 강점, 그리고 잠재적인 기회나 위험 요인까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숫자가 보이네요. 2025년 7월 23일 기준으로 그 주가 수익 비율 PER 있잖아요. 이게 과거 1년 실적 기준으로는 66배가 넘고 예상치 기준으로는 한 2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이건 뭐랄까?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신호 같은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PER 수치가 확실히 높긴 하죠. 그만큼 시장이 바이오테크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반영된 거죠. 아, 기대감이 반영된 거군요. 네, 물론 기대가 크다는 건 그만큼 부담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예상만큼 성장을 못 보여주면 주가 조정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기대와 부담 사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살펴보죠. 1976년에 설립돼서 1985년부터 상장했다고 하니 와, 역사가 꽤 깊은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 보니까 고품질 항체나 단백질 같은 연구용 시약, 그리고 관련 기기들을 전 세계 연구기관이나 제약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핵심 사업이죠.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방식이 또 재미있어요. 흔히 말하는 면도기와 면도넬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기기, 그러니까 면도기를 팔고 나면 계속 소모되는 시약, 즉 면도날에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거죠. 아, 면도기랑 면도날이요? 네, 실제로 전체 매출의 거의 80% 정도가 이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80%나요? 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안정적인 반복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고객층도 굉장히 다양해서 특정 고객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낮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야, 80% 반복 매출이라니. 정말 탄탄한 기반이네요. 이런 안정성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아볼 여유가 있겠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단백질 과학 부문, 그러니까 말씀하신 연구용 시약 같은 걸 주로 다루고요. 다른 하나는 진단 및 유전체 부문입니다. 이 두 부문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구조죠. 아, 단백질 과학이랑 진단 및 유전체.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2013년 이후의 성장 전략인데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 단백질 과학 부문의 자금을 활용해서 성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 예를 들면 진단 및 유전체 같은 쪽에 아주 공격적으로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 M&A를 활발하게 했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회사 규모만 키우려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라인을 확보하고 또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발판 삼아서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사들이는 그런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반복 매출 모델하고 또 다양한 고객 기반 덕분에 매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 자체도 아주 건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인수합병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할 여력도 충분하고요.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거군요. 네,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이 사실 요즘처럼 좀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는 경쟁 우위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죠. 결국 이런 점들을 잘 종합해보면 바이오테크네가 지속 가능한 성장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최근에 학술연구 자금 조달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의 영향도 좀 있었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단기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나 기관의 연구비 예산 같은 게 변동하면 바이오테크네 같은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연구비가 줄면 쉬약이나 기계 주요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높은 PER이 있잖아요. 이게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시장의 높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그 높은 PER이 오히려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뭐랄까 AI 같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랑 비교하면
성장 속도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점진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확실히 단기적인 우려나 고려할 점들이 있네요. 결국 이건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 기업의 매력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아주 빠른 고성장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분석 자료에서도 장기적인 전망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우려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기금 상황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정밀의학이나 바이오 신약 개발 같은 분야에서 이런 첨단 생명과학 도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요? 네. 그래서 핵심 투자 포인트로는 결국 반복 매출에서 오는 안정성, 또 전략적인 M&A, 탄탄한 재무 건전성, 그리고 잘 다각화된 사업 구조,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바이오테크네는 핵심 연구나 진단 도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반복 매출과 또 M&A를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잘 다져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견고한 재무 상태와 또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덕분에 단기적인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거죠. 아무래도 급격한 변동성을 가진 그런 성장주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도 밝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연구자금 조달 문제가 정상화되고 또 바이오 신약 개발이나 진단기술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매출 성장도 견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네. 특히 유전자 치료제나 바이오의약품 생산 지원 제품 같은 이런 첨단 분야에서의 수요 확대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M&A를 통한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도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바이오테크네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 기업의 여러 측면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모델과 또 영리한 성장 전략을 갖춘 생명과학 분야의 중요한 기업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테크네처럼 안정성에 기반해서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런 유형의 기업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AI 분야처럼 잠재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변동성과 성장률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투자를 포함한 여러 의사결정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시겠습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